어제 많이 빠졌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또 급반등했습니다. 애플의 놀라운 실적이 또 이걸 뒷받침해줬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인 아마존의 실적 부담이 또 우리 시장 출발 전에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추격 매수 가능하고 저점 공략 가능한 섹터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떨까요, 매니저님? 뭐 대세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애플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시장에서도 애플 주가도 빠지고 있거든요. 애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또 1분기 때 사실 뭐 예상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훨씬 잘 나왔는데 중국 상하이랑 지금 베이징이 약간 셧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판매량이 좀 급감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애플 쪽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부담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사실은 뭐 리비안에 투자를 해놓은 거 그거 이제 평가 손실 때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뭐 오늘 미국 기술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강세가 좀 나온 거 사실상 대세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온기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마존이 끼얹은 찬물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녹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추격 매수입니까? 저점 공략입니까? 네, 추격 매수입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전거래일에서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건설주도 한번 해볼까라는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일단은 조금 만약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물론 건설주도 정책 공약주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자동차들의 이런 좋았던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좀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호발로 폐배터리 산업도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MPC라든지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MPC를 조금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MPC 같은 경우는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제 폐배터리 쪽은 앞으로 대기업 쪽으로 좀 시장이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달리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산업 성장이 워낙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전망 자체가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40년까지는 약 70조 원 가까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폐배터리 쪽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원계 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이제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뭐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흐름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 시장을 보시게 되더라도 일단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좀 시장의 캐파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대기업이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해당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지 않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대기업들이 좀 대거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하부단에 이제 뭐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기대감이 좀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 혹여나 조금 발목이 잡히더라도 이런 지속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산업 쪽에 좀 배팅을 해보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괜찮고 뭐 중장기로도 충분히 좀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내달 초에 삼성현대, SK, LG 등 국내 4대 이제 기업이 이 폐배터리 사업 관련된 사업 동맹을 또 출범을 하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이벤트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주에는 뭐 MPC, 에코프로, 파워로직스, 뭐 고려아연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시세에 가장 좀 크게 이벤트를 받고 있는 뭐 MPC라든지 그리고 후발로 조금 대기업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고려아연 쪽을 조금 보고 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2차전지 사업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이런 뭐 원자재를 다시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금속을 가공을 하면서 금이라든지 은 같은 부분들은 이제 부산물들을 바탕으로 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다르다 보니까 추출 기술 부분에서는 좀 압도적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워낙 뭐 아연이라든지 이런 뭐 본업 자체가 튼튼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원자재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시장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업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저의 픽이었어요. 네. 아. 연초부터.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등 아주 호재들이 엄청 많이 많아요. 겹쳐요. 예. 네. 교집합들이 많아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최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조정폭이 좀 컸던 만큼 이게 진짜 어떤 펀더멘털의 훼손이 요인이 있는 건지 네. 시장 때문에 빠진 건지 그걸 고민해 보면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뭐 타이틀은 저점 매수인데요. 그렇군요. 실은 이제 뭐 종목별로는 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디램 관련주를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약간 조금 이슈가 좀 됐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너무 좀 소극적으로 컨콜에 대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던데요. 어쨌든 역대급의 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목이 나란히 뭐 거의 52주 신저가 영역에 위치를 좀 해 있다 보니까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게 슈퍼사이클이 진짜냐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1분기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D램 가격이 상당히 좀 견조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2분기가 시작되면서 D램 가격은 한 1에서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D램 쪽 그중에서도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서버 D램이 이제 수요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요즘에 막 LX 세미콘도 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논란이 좀 있잖아요. PC 수요나 뭐 이런 거 좀 감소한다는 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오히려 뭐 주가는 좀 밀리는 뭐 어저께는 반등이 좀 들어왔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서버 드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 뭐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밀어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제 데이터 센터 사실상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지연됐던 부분들이 2분기 이후부터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쪽도 사실상 이제 서버 디램과 연관이 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 디램 쪽과 낸드 쪽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노이즈가 나오면 안 된다. 주가가 올라가고 뭐 빠지고 이거는 뭐 추후의 문제고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노이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상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게 5나노 이하의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지금 완전히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사실 이게 5나노 이하 공정 수율이라는 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잡힌다 그러면 잡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더 문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이었죠. 주요 고객사가 이제 많이 좀 이탈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가 원론적으로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건 결국은 뭐 대규모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2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도 이제 미뤄왔던 투자들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좀 시장 흐름이 좀 연출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자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업황의 분위기를 감안을 한다면 적어도 디램과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여름 지나서 가을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사이클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련된 종목은 뭐 대표적으로 전공정 장비, 뭐 원익 IPS, 테스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종목 쪽에서는 뭐 EUV 쪽은 동진 세미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공정 쪽은 원익 QNC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은 넷팻
패스라든지 파운드리는 DB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나열을 좀 해드리고 이 중에서 이제 굳이 조금 픽을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장비 종목은 원익 IPS, 소재 종목은 동진 세미캠 이렇게 픽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 계속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5만 원까지 하회하면 집 팔아도 되냐는 질문들이 네, 그 심심치 않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무료 방송할 때 만약에 삼성전자 6만 원 깨지면 집 파시라고. 집 팔아가지고 그냥 베팅해도 된다. 아이고 참.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물론 이제 집을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6만 원 하회하면 정말 이게 이제 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가가 올라간 걸 이제 다 토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이제 급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은 사실상 6만 원 깨진다라고 하면 네. 집을 팔아서라도 사야 될 정도로 매력이 있다. 되게 저평가된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실제로 집을 파시라는 건 아니라는 점.